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헤시안 행렬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시안 행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오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행렬과 선형 변환 그리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 이 두 개의 내용은 제 블로그에 돼 있고 행렬과 선형 변환에 대해서는 제 영상 중 자코비안 영상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러기보다는 블로그에 있는 걸 직접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여기 들어가시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 블로그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행렬과 선형 변환 클릭하시거나 고유값과 고유 벡터 클릭하시면 해당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헤시안 매트릭스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헤시안 매트릭스가 뭐냐? 이제 제일 성의 없는 이제 설명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함수 이계도 함수를 행렬로 표현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함수 fxy에 대해서 헤시안 행렬은 다음과 같이 다이고널 텀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독립 변수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게 들어가게 되고 넌 다이고널 텀에서는 이제 해당되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해 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xy 2x2 매트릭스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 나오게 되는데 독립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하게 나오게 되고 제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n개 있을 때 n개 이제 독립 변수 있을 때에 대한 헤시안 행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복잡한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헤시안 매트릭스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이계도 함수가 연속인 경우에 헤시안 행렬은 시메트릭 매트릭스다. 자,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뭐 함수들은 거의 연속 함수, 이계도 함수 연속인 경우이기 때문에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헤시안 행렬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헤시안 행렬 한번 계산해 봅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3y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각각 여기 x에 대해 두 번 편미분, y에 대해 두 번 편미분, x, y에 대해서 한 번씩 편미분한 것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헤시안 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에 대한 두 번 편미분, y에 대한 두 번 편미분, 여기가 x, y에 대해서 한 번씩 편미분해 준 것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헤시안 매트릭스를 어떤 실함수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헤시안 매트릭스가 과연 갖는 의미가 뭘까? 이계도 함수가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미분계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때 배운 이제 2차 함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2분의 1의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함수 fx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계도 함수는 a가 되겠죠.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 주면 ax 플러스 b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fx 이계도 함수는 a인데 이 a의 부호와 크기에 따라서 함수 형태가 변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죠. 거기다가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a 크기가 커지면 폭이 좁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미분계수 의미는 정리하면 이제 이계도 함수가 이제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고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죠.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죠. 2차 함수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볼록하다 라는 거, 요 정도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계도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짚었으니까 헤시안 매트릭스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행렬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행렬은 선형 변환이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기하학적으로 일종의 공간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행렬이 선형 변환이다라는 내용의 의미는 기하학적으로는 원점이 이동하지 않고 이제 변환 후에도 격전의 간격이 동일한 변환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환을 기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공간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 블로그인데 여기가 행렬과 선형 변환 편입니다.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이 여기 있죠. 자, 2-311이라는 이 행렬이 과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격자 모양에서 변형시키는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원래 형태, 그리고 이게 선형 변환 후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원점도 변하지 않았고 격자 간의 간격도 동일한, 변형 후에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변형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행렬과 선형 변환 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간 변형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가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헤시안 매트릭스는 기본 보홀 형태의 함수를 더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변환이다 라고 했죠. 보시면은 이제 어떤 헤시안 매트릭스가 나오는 함수를 어떤 변환을 하는지 보여드리고자 만든 이제 그림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 방향으로는 더 볼록하게 변환되지 않고, 보면 이 방향으로는 뭔가 더 볼록하게 함수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냐면은 매트랩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면, 자, 이런 헤시안 매트릭스가 나오도록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아까 헤시안 계산한 거 있죠. 아까 저희가 헤시안 계산했잖아요. 자, 이런 어떤 형태로 함수가 생겼으면은, 자, 이런 헤시안이 나오도록, 211이란 헤시안이 나오도록 함수가 생겼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 이런 기본적인 보홀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만 볼록하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변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시안 행렬이 가해주는 변환이 원래 이런 기본적인 보홀 형태에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런 이 방향으로 볼록한 형태로 변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고선 컨투어 플러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이거랑 같은 거죠. 이쪽으로는 이렇게 덜 볼록하고 이쪽으로 훨씬 더 볼록한 형태의 변환을 가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빨간색 화살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저 볼록한 방향 그리고 볼록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수이면 빨간색, 음수이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딴 거 하나 볼게요. 이건 이제 아래로 볼록한 경우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위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빨간색 양수인 거고, 자, 이쪽 방향에서 보면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이제 각각의 볼록한 정도가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보울 모양에서 원래 기본적인 보울 모양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지도록 이 헤시안 행렬이 변환을 시켜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헤시안 행렬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가져주는 의미는 기본 보홀 형태, 이런 형태의 함수를 더 볼록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변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방향과 크기, 이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빨간색 방향과 이 파란색 방향 그리고 크기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유값 고유 벡터를 보면은 가장 주요하게 휜 곳이 어디인지를 결국 고유값 고유 벡터가 나타내 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값 고유 벡터라는 거는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제가 적어 놓은 거죠. 그 크기는 변하지만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 이제 그게 고유 벡터인 거고, 그리고 선형 변환 후에 그 벡터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고유값이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고유값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를 보셔서 꼭 한번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이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파란색이 주황색으로 변하는 선형 변환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겹쳐 놓을 수 있는 평행한 두 벡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때 이 x 벡터가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변한 크기가, 변한 정도가 고유 값이 되는 거죠. 짧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오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기본 보홀 형태를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만들어준 선형 변환이고, 그때 이제 가장 주요하게 휜 것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게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입니다. 휜 방향에 대해서 고유 벡터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휜 정도에 대해서는 고유 값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고유값.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00미분계수 인묘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값이 크면 클수록, 양수이라면, 고유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로, 음수면 위로 볼로, 고유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셨듯이 고유값이 큰 것일수록 이렇게 위로 더 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실제 이제 수업이었으면 여기서 질문을 받았겠지만,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안 행렬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활용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안 행렬이 이용되는 경우는 이제 혈관 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에서 이런 혈관을 검출해 내는데 해시안 행렬이 많이 이용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심장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뭐 이렇게 혈관 그림이, 혈관이 포함된 메디컬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혈관 부분이 어딘지 검출해주는 역할을 이제 해시안 행렬을 이용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랑기 필터라고 해가지고 혈관 디텍션에 특화된 필터인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이 해시안 행렬이라는 거는 방지턱이랑 되게 비슷하죠. 이 베슬이라는 게, 이 혈관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이제 방지턱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푹 꺼져 있겠죠. 검은색이니까. 근데 뭐 꺼져 있든 안 꺼져 있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이렇게 볼록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 전체 그림에서 해시안을 다 찾은 다음에 거기서 고유값을 찾아보면은 고유값이 되게 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혈관 디텍션을 하는 거죠. 뭐 이 실습에 대해서도 제 파이썬 코드랑 이제 매트릭 코드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제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제 GitHub 레포 있는 거 아셨죠? 제 GitHub 레포에서 이 파이썬 코드 찾아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사이킷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안 행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여기 블로그에도 댓글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